설명에는 먼저 이제 저희 센터 추천 부분을 설명을 하기 전에 창업성장 그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전체 공고를 좀 먼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센터에 대해서 공고한 내용들을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전 질의응답을 먼저 좀 제출해 주신 분들의 사전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질의응답이 끝나면 이제 지금 저희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 동안에 그 채팅창에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그 중기부 사업 공고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굳이 저희가 중기부 내용부터 공고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사전 질의응답에서 이제 많이 물어보셨던 내용들이 중기부 공고상에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들은 작년 12월 28일에 중기부에서 창업성장기술 개발 사업 1차 시행계획 공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주의사항에 일부러 제가 빨간색으로 좀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세부 과제 중에 한 개만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포함해서 1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첫걸음에 신청한 다음에 하반기 첫걸음에 신청하시면 저희가 이제 그 기정원에서 이거를 신청한 내용들을 보고 이제 검토를 한 다음에 떨어뜨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께서 신청을 하실 때 그 첫걸음 과제 상반기를 진행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번에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게 하반기 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다 넣으셨다가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하나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 신청 시에 필수 제출 서류로 되어 있는 창업기업 확인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 통해서 신청을 가능합니다. 당초 이제 지금 중기부 공고상에는 창업기업 확인서를 필수 서류로 제출하도록 그냥 신청 시점에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지금 공고가 나가기는 했는데요. 이게 창업기업 확인서가 발급하는데 길게 걸리면 열흘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창업기업 확인서는 이제 준비는 아마 이제 하셔야 될 건데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작다는데요. 네. 일단은 그 지금 여기 사업 소개 보시면은 이 사업 소개에 신청 자격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청 자격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창업기업 7년 이하면서 매출액 20억 미만의 기업들이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원 대상을 보시면 20억이 미만인 기업들은 여기 디딤돌, 전략형 팁스 이렇게 가실 수 있고요. 20억 이상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수출 지향형이나 시장 확대형, 시장 대응형 이런 쪽으로 사업들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내역 사업들이 지금 디딤돌, 전략형 팁스 이렇게 지금 그 창업성장 기술 개발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디딤돌 과제 중에 첫걸음 과제 그리고 첫걸음 과제에서도 이제 하반기 창경센터 추천 트랙이고요. 이제 여기 써져 있는 자유 공모가 그 상반기 신청 과제입니다. 이거는 이미 모집이 한참 전에 그러니까 2월 초에 시작이 돼서 그 기정원에서 직접 이제 신청을 받고 있고 지금 저희 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 거는 이 하반기 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하반기 공고 예정 1월에서 2월 중으로 공고가 돼서 이제 모든 혁신센터들이 2월 중에는 공고가 지금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뒤에 중복돼서 설명되는 부분은 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면은요. 지원 내용은 이제 그 총 전국 센터 다 합쳐서 320개를 모집을 하고 총 예산이 192억입니다. 그리고 지원 조건이 여기 보시면
디딤돌은 최대 1년, 그리고 과제 그 지원 한도가 1.2억입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비중은 90% 이상으로 그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원 방식은 자유공고입니다. 이게 자유공고가 어떤 뜻이냐면 분야나 품목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어떤 아이템이시든지 간에 이제 그 신청이 가능하시다. 그래서 그 기업 아이템에 맞춰서 그 연구개발 과제를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 자격 검토 확인에 보시면은 이제 그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게 첫걸음 과제이기 때문에 재무 요건이나 이런 건 면제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기업들은 없으셨는데요. 이제 부채 비율이나 자본 잠식이나 이런 거는 면제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신청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중기부 거 말고 저희 거를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내용이 저희 센터에서 공고 나간 내용입니다. 저희 센터 홈페이지 통해서 보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저희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접수는 이메일로 접수를 합니다. SN택이나 이런 데 시스템 통해서 접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공고 내용들을 보시고 작성하셔서 이메일로 제출을 하시면 되시고요.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상하반기 포함해서 한 번만 신청 접수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접수가 되면은 접수 리스트를 그 심사평가 전에 기정원에 송부를 해서 기정원이 중복 접수 여부를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접수를 하는 기업들은 평가 전에 탈락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센터별로 추천 규모를 문의하신 데가 있으셨는데요. 이 지금 저희 여기 공고에 나와 있지만 센터별로 24개 과제를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신청이 들어오시면 저희가 24개 과제, 그 고득 점수로 24개 과제를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에 이제 아까 중기부 그 공고에도 설명이 드렸지만 이제 지원 대상 여기 역시 7년 이내에 그리고 매출액 20억 미만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 기업은 해당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신 기업만 이제 그 신청이 가능하시다는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원 내용을 보시면 여기 지원 내용이 오히려 좀 중요하고 질문도 좀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에 이제 있어서 그 추천이 지역 소재 및 특화 분야를 각각 50% 비중으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관내 소재 기업 50%, 특화 분야 스타트업 50%, 그러니까 12개의 기업씩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특화 분야 같은 경우는 우수한 기업이 많으면 더 기업을 많이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역 소재 기업의 추천 그 개수가 줄겠죠. 그래서 그 특화 분야 스타트업을 최소 50% 이상 추천을 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비 비중 같은 경우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연구개발비의 90% 이내가 정부 연구개발비 지원이고요. 나머지 10%는 이제 기업에서 자부담을 하시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연구개발비 항목에 보시면은 이 연구개발비 예시표가 있는데요. 이 표 보시면은 되게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면 될 거고요. 지금 이 예시표가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가 1억 2천이 나온다는 전제하에 예시로 만든 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나중에 평가 과정에서 그 최종 평가 과정에서 이제 조정이 될 수는 있지만 일단은 지금 이 예시대로 이 사업비 편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모집 분야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역 내 기업, 그래서 이 소재가 인천 소재인 이제 본사가 인천 소재거나 아니면 사업자 그 지사라든지 아니면 연구소라든지
그 어떤 형태든지 인천 관내에 증빙할 수 있는 그 소재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면은 저희가 최대한 지역을 최대한 인정을 많이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특화 분야 같은 경우는 지역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보이지만 스마트 물류, 스마트 시티, 바이오 헬스케어, VR로 되어 있고요. 뒤에 참고 사항에 각 센터별로 특화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제가 다시 한번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3월 11일까지입니다. 그 3월 11일 넘어가면은 저희가 이메일에 그 접수 그 기록들이 다 남기 때문에 늦지 않게 제출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이제 평가를 공정하게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추천 절차는 이제 보시면은 사업 지금 공고가 나와 있고 접수 현재 자격이라고 그냥 접수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자격 검토 역량평가 가장 추천 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역량평가는 참고로 서면 평가와 대면 평가 두 번에 나눠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신청 작업 검토 및 역량평가 보시면 이제 그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저희가 신청 자격 검토하고 그리고 여기 기술성과 사업성, 기술 개발 역량들을 평가해서 이제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업분들 중에서 그 연구개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썼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썼으면 좋겠는지 좀 팁을 달라 이런 기업들이 계시는데요. 다른 게 없습니다. 여기 역량평가 그 제출하신 거 가지고 역량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연구개발 그 사업계획서 쓰실 때 그 제출하시는 아이템의 기술성과 사업성, 기술 개발 역량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풀어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사전 질의응답 때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의사항 보시면은 인건비 현금 계산 한도가 있는데요. 인건비는 최대 50% 이내 제한인데 단 이제 여기 보면은 계산한도 예외 적용 사항이 있죠. 그래서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 7년 이하의 기업들이 주간 기간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주간 기간들은 이제 인건비에 대한 연구개발비 그 한도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그 인건비가 꼭 50%가 아니다. 주간 기간들은 다만 공동 연구개발 기간이나 위탁 연구개발을 같이 이제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공동 연구개발이나 위탁 연구개발의 그 자격 조건은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이라든지 뭐 중견기업 이제 이런 기업들도 공동이나 위탁 연구개발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인건비를 연구개발비의 50%로 제한이 걸려 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창업기업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실상 이 컨소다 이런 경우에는 뭐 연구개발비를 평균 계산하는데 제한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이제 공동이나 위탁 연구개발이 이제 다른 데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계산 한도를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고용에 따른 기간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감면 기준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청년 인력을 신규 채용을 하시면 원래 현금 매칭을 이제 하셨어야 되잖아요. 10%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청년 인력을 채용을 하시면 현금 매칭을 하시는 게 아니라 현물 매칭을 하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채용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기업이 자부담을 조금 이제 현금을 자부담을 하지 말고 최대한 이제 청년들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유도하고자 중기부에서 이제 그 감면 기준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용 조건이라든지 적용 대상, 인건비 범위, 현금 부담 감액 범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고 특히 조금 이제 이 부분을 적용을 하실 때 그 고용 유지라든지 대체 인력 채용하는 원칙들이 기업들이 좀 잘 어기실 만한 것이 있거든요. 신경을 못 쓰시다가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 감면을 받으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적용 조건들을 좀 신경을 많이 쓰면서 같이 이제 과제를 하셔야지 불이익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의처나 이런 거는 이제 저희 쪽에 계속 전화를 주시면 저쪽에서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제 뭐 메일로나 아니면 전화로 주시면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부족한 부분 있으면 이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그 창조경제혁신센터들 특화 분야들인데요. 굳이 이거를 같이 넣은 이유는 이제 그 특화 분야들을 좀 많이 뽑기 위해서 중기부에서 이제 좀 유도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그 제가 공고사항에 좀 사업 설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사전 질의응답을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Q&A를 먼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질의응답이 좀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하나씩 좀 가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선정 기준 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는 사항이 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아까 공고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금 제가 공고를 좀 다시 보여드리면 이제 기술성, 사업성, 기술 개발 역량들을 좀 강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업기업이라고 해서 외부 이제 공동 위탁 연구 개발에 역량을 많이 맡기시면 좀 평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리하실 가능성이 좀 있고요. 물론 이제 되게 어려운 기술이라든지 이제 개발하는 데 되게 소요가 이미 많이 좀 진행된 건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공동 위탁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이제 같이 하시는 게 방법이기는 하는데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성 그리고 특히 사업성에 대해서 이게 R&D 과제이다 보니까 이 기술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되게 설명하시는 경향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저희가 여기서 사업성을 굳이 영양평가의 요소로 들어간 건 저희가 이제 창업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이 창업기업이 성장하실 수 있도록 사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성은 이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서 얼마큼의 향후 기대 효과가 나온다, 얼마만큼의 이제 매출이 기대가 된다, 얼마만큼의 성장 가능성이 기대가 된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이고 근거가 있게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정성적으로 뭐 이게 되게 매출이 많이 내서 인력 창출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되게 그 의도는 알겠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숫자가 이제 없으면 그 평가하시는 위원들께서 되게 근거가 없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근거를 숫자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정확하지 않아도 이게 누가 봐도 이 아이템이 이 정도의 사업성, 이 정도의 매출, 이 정도의 투자 유치 이를 이렇게 이끌 수 있는 그 연구개발 과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필을 잘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개발 역량에 대해서도 의외로 조금 기업들이 생각을 많이 안 하시는데 이 기술개발 역량들을 평가하는 이유는 이게 과제가 1년짜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실 이제 정확하게 1년을 다 채우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거의 1년 남짓 되는 기간 동안 그 창업기업이 목표하고자 하는 연구 과제를 정말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쓰실 때도 마찬가지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평가하실 때도 그렇고 이 기업이 역량이 있는지를 어필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업이 이런 전문가들이 현재 내부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 진짜 이런 부분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공동 위탁 연구개발이나 위탁 연구개발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해소를 하고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이게 이 기간 안에 사업이 다 종료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평가할 때 되게 중요하게 체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조를 하실 수 있도록 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지역 소재 특화 사업 비율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 공지사항에 나와 있듯이 50대 50이 원칙입니다. 근데 만약에 특화 사업이 정말 좋은 경우가 많다고 그러면 지역 소재 비율이 좀 낮아지고 특화 사업 비율이 좀 높아질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50대 50을 맞춰서 이제 그리고 최대한 좋은 기업들 위주로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소리 작대요. 네. 그 다음에 총 사업비 구성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총 사업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여기 연구개발비 예시표 있습니다. 이 연구개발비 예시표 그러니까 가이드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그 인건비 현금 계산한도가 사실상 그 주관 기간은 없으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만 딱 생각을 하시고 자유롭게 편성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평가를 하실 때, 그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실 때 그 심사비, 저희 연구개발비 편성도 심사 항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하실, 그러니까 이제 위원들이 평가를 하실 때, 이게 과연 뭐 A라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재료비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특성의 연구개발비인데 재료비는 편성이 하나도 안 돼 있고 뭐 죄다 인건비로만 편성이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들이 연구개발 그 개발비를 잘못 편성했다고 평가를 하시고 점수가 낮게 나가겠죠. 저는 진짜 이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재료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1.2억 원이 넘어간다고 치면 그냥 그 연구개발비를 지금 여기 이게 90%인데 90%보다 더 낮은 비율로 하고 우리가 매칭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셔도 돼요. 그래서 꼭 90대 10이 원칙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기업이 연구개발비 편성을 하실 때 이제 이거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다. 다만 그리고 이제 이게 평가 요소로 들어간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하시고 이제 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게끔 연구개발비도 편성을 해주셔야지 평가할 때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꼭 인천 소재 지역이어야지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저희가 모집을 분야가 두 개죠. 그래서 지역 내 창업 기업으로 들어오시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제 지역의 소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이면은 지역 소재로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특화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은 꼭 지역 소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다만 저희가 이제 평가위원들을 구성을 할 때 특화 분야 같은 경우는 지역 제한이 없기 때문에 되게 그 비율들이 좀 높을 거라고 저희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평가위원들을 구성을 할 때 특화 분야에 조금 오리엔테이드 된 위원들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가급적이면은 이거는 이제 특화 분야로 맞춰 들어가시는 게 아무래도 전문가분들이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평가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이제 지역 기업보다도 특화 분야 쪽으로 이제 신청을 하시는 게 평가하시는 데 있어서 유리하게 평가에 임하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시고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은 이제 저희 쪽에서 원하는 기술 개발 분야가 따로 있으신가라는 질문인데요. 저희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원하는 것보다도 이제 저희 센터에서는 저희 센터 특화 분야에 대해서 이제 이제 집중적으로 발굴을 하겠다라고 공고가 나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문가 구성을 할 때 신경을 좀 더 쓴다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은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화 분야보다도 정말 우수한 기업들을 추천을 하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 경쟁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뽑는데 좀 집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사업점 질의 보시면은 이제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지원이랑 초기 창업 패키지랑 같이
그 사업화 지원금을 제공받는 경우 이제 중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만 딱 말씀을 드리면 가능합니다. 중독 가능하고요. 이 중독에 대한 여부는 중기부 공고상에 어떤 과제가 중독이 된다 안 된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청을 하실 때 중기부에서 그 공고가 나간 게 잠시만요. 지원 대상에 이제 보시면은 그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처음 수행한다는 의미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어떤 지원 사업들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이제 중소기업의 R&D 역량 제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예외로 한다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의 R&D 지원 사업들을 받으셨으면 이제 안 되실 거고 그 이외의 모든 사업들은 다 중독이 허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발 지원 규모랑 최종까지의 규모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쪽에서 선발해서 추천하는 지원 규모는 공고에 나와 있듯이 24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저희가 아까 절차를 보여드리면 과제 추천은 저희가 여기까지를 진행을 하는데 최종 선정은 기정원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정원에서 최종적으로 몇 개를 뽑을지는 저희 그 미공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순수하게 기업들의 역량을 가지고 서면 평가로 기정원에서 최종 선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그 최종까지의 규모를 말씀드리기는 되게 어렵지만 다만 추정을 할 수 있는 거는 총 지원 규모가 320개가 제 내외잖아요.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그 기정원에서 320개를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센터별로 다 24개씩 그 추천을 하고요. 이것들을 모아서 그 순수하게 우수한 기업들만 이렇게 그 평가를 해서 320개를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과지표 작성 요령 및 방법인데요. 이 성과지표는 아마 이제 그 사업계획서를 쓰실 때 지표 작성 요령이라든지 방법을 문의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좀 되게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린 거랑 유사한데요. 이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서 이제 이 성과지표가 어떤 거다라는 것들을 정성적으로 많이들 쓰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량적으로 적어주시는 게 작성 요령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연구개발 그 과제가 하나만 그 성과지표가 되는 게 아니라 뭐 추가적으로 이 연구개발을 통한 결과물을 특허를 출원을 한다든지 뭐 실험시간을 출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등록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지식재산권을 그러니까 등록을 하는 목표도 좀 더 잡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숫자로 성과지표를 작성을 하시면은 좀 과제 평가를 받으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성하실 때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 출원이라든지 특허 등록이라든지 이런 지식재산 그 내용들도 사업비에 편성을 하시면 이제 평가를 받으실 때 좀 논리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이게 성과를 성과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제 사업을 기획을 하겠다라고 하면 평가에서 좀 좋은 이제 점수를 받으실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천받을 수 있는 자격은 아까 뭐 공고사항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원 대상에 해당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으셔야지 이제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질문으로는 저희 센터에서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이제 보육받은 기업인데 현재 소재지는 서울입니다. 근데 지원이 가능할까?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 이제 현재 소재지가 서울이기 때문에 지역 조건으로는 이제 들어오시기 힘드시고요. 아이템이 특화 사업 분야에 해당을 하시면 저희 쪽에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아니면 이제 저희 쪽에서 평가를 하는데 대상이 지원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서 팁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최근에 사업 선정 이제 트렌드 그리고 개발 범위나 주의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요. 주의사항은 공고사항에 나와 있는 부분이 주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상에 이 유의사항 써놓은 거 이렇게 좀 신경을 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이제 팁이나 이런 거를 좀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특화 분야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센터별로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센터들이 특화 분야를 의무로 50%를 뽑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센터별로 심사위원들을 구성을 할 때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그러니까 특화 분야 같은 경우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모시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특화 분야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그 분야로 있는 센터로 신청을 하시는 게 평가하실 때 조금 이제 이해도가 있는 전문가가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특화 분야를 좀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업화 계획을 되게 약하게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대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아이템의 그러니까 연구개발 과제에 이제 나중에 파급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숫자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써주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써주실 때,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사업성이 이게 평가 요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기대 효과가 어떤지, 생산 계획이 어떤지 그런 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사업계획서 양식을 보시면은 이제 생산 계획이라든지 기대 효과 이런 부분들을 쓰라고 일부러 가이드를 드린 건 평가를 할 때 위원들뿐만 아니라 기관들이 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약하게들 쓰시기 때문에 위에 부분들은 되게 잘 쓰세요. 아이템의 뭐 내용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을 개발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되게 잘 쓰시는데 이 기업 연구개발 과제에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되게 약하게 쓰시기 때문에 평가 요소가 되게 평가위원들이 되게 이걸 약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양식에도 되게 자세하게 가이드를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준비를 잘 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이 외부 이제 공동연구개발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위탁 연구개발을 같이 구성하시는 건 되게 좋은데요. 다만 연구개발비 편성을 하실 때 공동연구개발이나 위탁연구개발에 대해서 비용이 너무 나가면은 이제 심사위원들이 기업의 내부 역량이 낮다고 판단을 하실 여지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이 이제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데 기업이 연구 역량이 좀 어느 정도 되는 기업들을 뽑아야 되는데 여기는 연구 개발 능력이 하나도 없고 다 그냥 외주 용역이다 라고 하면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좀 불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왜 꼭 이 연구 개발을 할 때 위탁을 줘야 되는지 공동 연구를 왜 해야 되는지 당위성을 좀 설명을 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도 기업의 기업 개발 역량이 충분히 있다.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설명을 해주셔야지
평가 요소에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렌드 쪽을 설명을 드리면 연구개발 과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트렌드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기초 연구에 해당할 때 트렌드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다만 이 저희 창업성장 기술개발 디딤돌 과제는 기초 연구라기보다는 이제 그 사업화하는 데 있어서 연구개발 지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 과제 같은 경우는 아이템의 트렌드보다는 이제 그 기업이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기업의 이제 아이템이 사업성이 얼마나 좋으냐,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공고상에도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본다라고 설명을 드려놨고요. 그리고 하나 더 사업 기간 내 중에 개발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 기업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되게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도 좀 강조를 하시면은 평가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범위 잡는 것도 이제 평가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제 개발 범위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뭐 구체적으로 아이템의 특성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이제 실현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되게 어필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 기간 중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어느 부분을 개발할 거다. 이게 자세하게 써주시면 평가하실 때 위원들이 이 업체가 그 개발 그러니까 하는 데 있어서 그 저희 구현 가능성이 되게 높구나라고 어느 정도 이렇게 판단을 하시겠죠.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인력이나 이런 거 투입하시는 것도 기업이 이제 우리가 이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인력을 이만큼 투입합니다. 이런 부분도 이렇게 구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기 되게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지금 질문, 사전 질의응답으로 주신 거는 제가 답변을 다 드렸고요. 보시면 지금 답변, 저희 채팅에 남겨주신 부분들부터 조금 이제 제가 보면서 좀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부는 저희가 채팅창에 저희 센터에서 이미 답변을 한 부분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일단은 조금 하나씩 이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Q&A 답변을 해드린 거는 저희가 문서화해서 공유를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유튜브 이 영상도 저희가 자동 저장돼서 공개 계속 할 거니까 다시 뭐 나중에 다시 들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공개 계속 할 테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 시작 기간은 5월 1일부터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종료 시점은 일단은 1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전체 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개발 시작 기간은 5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기정원에서 협약을 할 때 기정원에서 좀 다시 안내를 드리지 않을까. 사실 센터에서는 이게 추천까지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개발 시작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확인은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12월 말까지로 잡으시고 사업 계획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딤돌 상반기 과제 결과는 발표가 아직 안 됐고요. 저희 이거 과제 추천 5월까지 하는 시점까지도 아마 거의 평가가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은 막 평가 끝났거나 상반기는 4월달 평가가 종료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 소재면서 특화 분야도 해당하는데 둘 중에 어떤 걸로 지원을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게 좀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 평가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유리하다라고 제가 뭐 어떤 부분들이 뭐 경쟁률이 세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운데요. 다만 특화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를 그러니까 추천을 최종할 때그 분야를 최소 50% 이상을 그러니까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특화 분야 중에 아이템이 괜찮으신 게 있으면 저희가 특화 분야를 더 추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평가에 있어서 그 심사위원들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 특화 분야 쪽으로 신청을 하시는 게 이제 기업이 조금 전문가한테 평가를 받을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격 가능해요. 지역 소재로. 볼게요. 지역이 다른 데 있어도. 그리고 창업도약 패키지랑 중복 지원이 될지 문의를 주셨는데요. 창업도약 패키지랑 중복 지원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금 질문 주신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지금 다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소재지가 인천이 아니어도 보육기업 그냥 저희 센터 기업으로 돼 있으시면 지역 소재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은 되니까 이제 지역 소재로도 신청 가능하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센터 선정 여부랑 중기청 선정 여부 2회 공고를 해주시냐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저희 센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선정 여부가 아니라 추천 여부고요. 추천 여부는 저희가 개별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추천을 해드렸다, 추천이 안 되었다 여부를 공지를 해드릴 거고요. 저희가 추천 결과를 기정원에 이관을 하면 기정원에서 최종적으로 저희 24개 중에 일부 과제를 조금 이제 떨어뜨리고 일부 과제 그 선정을 최종해서 기정원에서 최종 선정 여부를 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게 그 개별 기업들한테 개별 연락이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업 신청서에 연락처, 이메일하고 휴대전화 기재하시는 부분들 꼭 맞는지 오탈자 없는지 이런 부분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이제 잘 써주시면은 이제 연락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 현재 답변 주신 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쭉 해드렸는데요. 혹시 지금 제가 한 45, 지금 43분인데 45분까지 좀 답변을 올라오는 거는 좀 이렇게 보면서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제 끝나면 저희 쪽 공지사항에 보시면 담당자 연락처 있고요. 그리고 메일 주소도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접수 메일 이쪽으로도 그 답변을 주시면 그러니까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기간 중에 접수를 꼭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하나 해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전체 공고 사항에 보시면은 그 중기부 전체 공고 사항에 그 창업기업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여기는 공고가 1차 공고에는 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업기업 확인서가 발급받는데 최대 열흘이 걸리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 저희 센터 공고도 지금 3월 11일 날 종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발급받는데 시간이 넉넉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전국 센터들 같은 경우 이제 하반기 과제 같은 경우는 필수 신청하실 때 필수 서류에
중소기업 확인서, 창업기업 확인서를 그 필수 서류에서 제외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창업기업 확인서는 나중에 필요하긴 하는데요. 기업들한테 다 받지는 않고 서면평가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서면평가 기업들 대상으로 언제까지 창업기업 확인서를 제출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창업기업 확인서를 뭐 받는다고 다 써놓고 대기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최대한 연구개발 그 계획서를 잘 쓰시는 데 집중을 하시고 창업기업 확인서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서면 통과를 하는 기업들한테 받을 예정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시고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주의사항에도 저희가 이제 신청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필수 제출 서류로 저희가 공고를 확정해 놓고 그 다음에 그 기정원에서 이거를 그 필수 제출 서류를 신청 시에 필수로 하지 말고 이제 저희가 추천 시에 필수 제출로 하자라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점은 이제 그 과제 준비하실 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천 여부 개별 연락은 정확하게 언제 받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답변을 드렸지만 결과 발표는 4월 25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왔다 갔다 좀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쯤으로 저희가 그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질문 있으신 거 답변을 드리면 지역 내 50% 그리고 이제 지역은 아니지만 특화 50% 선발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역이면서 특화 분야로 신청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저희가 특화 분야로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꼭 저희가 특화 분야를 무조건 50대 50으로 뽑는 건 아니고요. 특화를 50% 이상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역을 50% 이상 저희가 뽑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특화 분야 쪽으로 신청을 하시는 게 그 평가 받으실 때 유리하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 지금 미노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질문 주신 거랑 같은 답변일 건데요. 이제 지역 소재랑 특화 기업 두 개 다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평가위원들 저희가 구성을 할 때 이제 특화 분야 쪽 같은 경우는 그 해당 분야의 기업들을 평가하실 만한 전문가를 이게 선임할 가능성도 크고 특화 분야를 저희가 50% 이상을 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특화 쪽으로 넣으시는 게 평가 과정에서 유리하실 거고요. 경쟁률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저희가 접수를 계속 받고 있는 시점이고 뭐 이게 아시겠지만 이런 특성상 마지막 날에 접수가 많이 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지역 소재가 경쟁률이 낮습니다. 특화 분야가 경쟁률이 낮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평가 과정에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추천 과정에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2시 한 49분인데요. 일단 시간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질문 주신 내용들이라든지 사전에 질의 주신 내용들은 저희가 최대한 답변을 다 드린 것 같고요. 아직 3월 11일까지 한 열흘 정도 더 넘게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워킹데이 때는 다 항상 보고 답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내용들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제 담당자 연락처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저희 그 인천센터에서 진행한 그 창업성장 연구개발 디딤돌 첫걸음 추천과제 사업 설명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참석해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오늘 끝나고 질의응답을 추가적으로 또 해주셔도 감사드리겠습니다.